자, 오늘 체포 관련해서 여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방금 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내란 수계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불법이다라고 했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실현이다라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이틀 정도는요. 적어도 이틀 정도는 공수처의 시간이라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공수처 무용론 얘기까지 나왔던 게 현실이고 뭐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체포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체면은 좀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공수처의 역량과 전문성에 의해서 체포와 집행을 한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표가 붙죠. 네. 그래서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가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경찰이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과부조이기 때문에 이에 응했기 때문에 이걸 뭐 공수처의 역량이랄지 전문성 때문에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실패한 것보다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마 뭐 야당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공수처에 대한 회의론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절차에 있어서 편법을 쓰면서 검수완박하고 공수처를 설립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공수처가 완전히 뭐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계속 공수처를 비유하거나 뭐 그러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의 존폐론에 대해서 또 뭐 화두가 될 겁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공수처가 같은 검사들 아니야? 왜 능력이 없다고 자질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실 수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공수처 검사가요 검찰에서 간 사람들이 아니고 네. 또 이제 검사들 중에서는 사표를 내고 변호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수처에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동기가 없어요. 공수처 간다고 해서 보수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는 것도 않고 승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사 중에서 설사 검사 출신이 몇 명 있다 하더라도 수사 경력이 가장 짧은 변호사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자원에서 가는 곳이 공수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수사 경험이 없고 아마 체포영장을 집행해본 공수처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볼 때는. 굉장히 그 1차 때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 설립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구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기소해가지고도 유죄받은 적이 지금 없어요. 지금 기소한 게 5개인데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거든요. 네. 그 정도 이제 공수처는 굉장히 역량에 있어서 전문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할 때 보면 경찰한테 막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면 공수처 법이라도 잘 알아야 하는데 네. 그것까지도 숙지가 잘 안 돼 있고 법점도 잘 몰랐다. 그렇죠. 의혹이 있죠. 형사소송법이랄지 그다음에 뭐 경찰의 수사 준칙이랄지 그다음에 검찰에 있는 규칙이랄지 이런 것도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하다가 이제 우왕좌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역량 부족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랄지 아니면 법적인 어떤 숙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능함을 많이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수처가 어떻게 조사를 할지 관심이 있고요.